이게 뭐야? 왜 내가 손을 씻어야 한다는 거지? 내가 더럽다는 거냐? 에이, 시끄러워요. 우리 집에 중요한 손님 올 거니까 그냥 방에나 처박혀 있어요. 어차피 아버님 친구도 아니잖아요. 이 집은 내가 너희들 준 집이야. 내가 왜 방에만 있어야 하는데? 뭐, 집을 줬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 아들 학원비 한 번이라도 내셨나요? 이제 와서 집 주셨다고 우기시네. 뭐라고? 내가 평생 벌어서 너희들 준 집인데. 그리고 아버님, 냄새나요. 구질구질한 냄새. 솔직히 손주도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 싫어요. 친구들이 니네 할아버지 냄새 왜 그렇게 나? 그러면서 놀린대요. 우리 민수가 그런 말을? 아, 맞다. 더 중요한 건 화장실도 쓰지 마세요. 아버님 있으면 물도 제대로 안 내리고 특히 화장실에서 냄새가 더 독하게 나요. 손님 오는데 창피하니까 그냥 참으세요. 깔끔하게 쓰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별곡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노후 사연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중랑구에 사는 76살 김용태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는 30년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했고 5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건 나이 든 사람들도 존중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외아들 하나를 혼자 키웠습니다. 아들 민수가 5살 때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빠이자 엄마가 되어 아이를 키웠습니다. 버스 운전을 하면서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 도시락을 싸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했지요. 힘들었지만 아들 얼굴만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습니다. 민수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대학에 보내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초과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휴일에도 일했습니다. 제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대학교 4학년 때 지연이라는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렇듯 기뻤어요. 내 아들의 짝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그런데 결혼 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새 가정을 꾸리는 거니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냉대는 심해졌고 아들은 점점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외면받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아실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제가 겪은 이 마음의 상처,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은퇴할 때 받은 퇴직금과 합쳐서 제 노후에 쓸 돈이었어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들 힘으로는 살 수 없다고요. 아빠, 집 한 채만 마련하면 평생 든든할 것 같아요. 아들 민수의 말에 고민도 없이 모든 돈을 내놓았습니다. 퇴직금도 적금도 모두 깨서요. 제 이름으로 집을 샀고 나중에 아들 이름으로 바꿔주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요. 처음에는 다 같이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가족이 아닌 짐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후에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손자에게 과자를 사오면 며느리는 제 앞에서 그 과자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이한테 이런 인스턴트 과자는 절대 안 돼요. 혹시 아이 건강에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 말투와 표정에서 저를 무시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명절에 손자에게 세뱃돈을 주려 해도 며느리가 가로챘어요.
아버님이 주시는 돈은 낡았어요. 우리가 새 돈으로 줄게요. 그리고는 돈을 받아가곤 했죠. 그 돈이 정말로 손자에게 갔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제가 쓰면 안 되는 물건들이 생겨났어요. 냉장고의 특정 칸, 샤워 용품, TV, 리모컨까지도요. 심지어 소파에 앉을 때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드라마를 볼 때면 저는 방에 들어가 있어야 했어요. 아빠, 우리 좀 편하게 볼게요. 아빠는 방에서 푹 쉬세요. 마치 제가 그 공간에 있으면 불편하다는 듯이 말했죠. 점점 제 공간은 줄어들었고 내 집인데도 저는 손님 같았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내 아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내의 편을 들었죠. 아빠, 지연이가 하는 말이 맞아요. 돈만 참으세요.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기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느낌이에요. 아들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눈치를 받을까 하는 생각으로요. 제 방은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는데 그마저도 점점 창고가 되어 갔어요. 아들 내외가 안 쓰는 물건들로 제 방은 하루하루 좁아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며느리도 나름 이유가 있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인간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지요.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손자 윤우의 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손자에게 줄 로봇 장난감을 한 달 동안 모은 용돈으로 샀거든요. 예쁘게 포장도 해서 들고 갔습니다. 우리 윤우 생일 축하해. 집에 들어서자마자 손자에게 말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바로 뛰어와서 손자를 데려갔어요. 아버님, 오늘은 윤우 생일이라 손님들이 많이 와요. 아버님은 방에 계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도 웃으며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윤우야, 할아버지가 선물 사왔어. 한번 열어볼래? 손자가 기뻐하며 달려오려는데 며느리가 막았습니다. 윤우야, 나중에 열자. 지금 친구들 올 시간이야.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 오늘은 아이들만 노는 파티라서요. 그렇게 말하더니 제 선물을 옆에 던져두고 저를 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로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만 빼고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3시간이 지나고 화장실이 급해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고 아이들은 이미 돌아간 상태였어요. 제가 사온 선물 상자는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포장도 뜯지 않았더군요. 아버님, 왜 나오셨어요? 이제 정리해야 하는데. 며느리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화장실 청소 중이에요. 좀 참으세요. 그런데 화장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급해서 그냥 화장실로 가려는데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아버님, 말 안 들리세요? 청소 중이라고요. 그때 화장실 문에 붙어 있는 쪽지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출입 금지, 손잡이 고장 위험 있음. 제 이름을 딱 집어서 써 놓은 쪽지였어요. 이제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화가 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화장실도 못 쓰는 사람이 됐구나.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쓰시면 자꾸 무리세요. 남편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순간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미안함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소란스럽게 해요? 그냥 좀 참으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한다니. 손님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그냥 걸었어요. 그런데 걸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여러분, 자식이 나를 쓰레기 취급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모텔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아들과 며느리의 말과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산 제 삶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난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아내가 죽고 남은 건 아들뿐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밤늦게까지 버스를 운전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들 학비를 벌기 위해 몸이 아파도 참고 일했죠. 그런데 이제 아들은 저를 집에서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화장실조차 못 쓰게 하는 집. 그곳이 정말 내 집이었나요? 다음 날 아침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강남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다행히 그 집은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바꿔주려고 했지만 아직 절차를 밟지 않았던 거예요. 법적으로는 제가 집주인이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시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고 부동산과 약속을 잡았어요. 그날 오후 부동산 중개사를 만나 집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둘 다 일하러 나간 시간이었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어요. 집 상태가 좋네요. 이 지역에서는 금방 팔릴 것 같습니다. 중개사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얼마 후 집은 매물로 올라갔고 일주일도 안 되어 구매자가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제가 아들에게 준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3년 만에 집값이 거의 2배로 올라 있었거든요. 계약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계약금을 받고 나서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빠 좀 만나자. 아빠,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신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거짓말이었죠. 아들은 제가 나간 후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하지 않았다면 계속 모른 척 했을 거예요. 카페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걱정도 미안함도 없이 그저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바빠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민수야, 내가 집을 팔았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사는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그 집을 팔았어.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그 모습이 어릴 때 민수와 비슷해 보여서 잠시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화장실 문에 붙은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출입 금지. 2달 안에 이사해야 해. 새 주인이 들어온대. 이럴 수 없어요. 그 집은 우리 집이잖아요. 아빠가 우리 준 거잖아요. 제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준 집이라고 말하는 아들이 평소에는 제게 그 집에서 화장실조차 못 쓰게 했으니까요. 민수야, 그 집 네가 샀니? 내가 샀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너희가 나를 대하는 걸 보니
더 이상 그 집에 살게 할 수 없겠더라. 아들은 얼굴이 빨개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당장 취소해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뭐? 나 안 볼래? 넌 이미 날 버렸잖아. 너희 집에서. 만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아들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제 상황을 알렸나 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이라니. 웃기는 일이었죠. 며느리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집이 팔렸다는 사실 때문에 당황해서 하는 말일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된다면 경찰이 왜 필요하겠니? 난 너희에게 몇 년 동안 무시당했어. 내 마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단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윤우는요? 아버님 손주 아니에요? 손주를 길거리에 내쫓으실 거예요. 손주 얘기가 나오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우는 잘못이 없는데. 하지만 저도 이제는 단단해져야 했어요. 걱정 마. 난 너희처럼 못된 사람 아니야. 집값의 절반을 너희에게 줄 거야. 새 집 구할 수 있을 거야. 다만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두렴. 이번에 배웠으니까.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젠 그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오는데 아들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아빠,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돌아보니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널 버린 게 아니야. 네가 날 버렸지. 화장실조차 못 쓰게 하는 집에서 어떻게 더 살 수 있겠니?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데 손자 윤우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웃고 있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이 결정이 손주에게 상처가 될까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인간이 존중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으니까요. 계약금을 받은 통장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가족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인데 집을 판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는 매일 왔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더니 점점 애원하는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굴었어요. 아버님,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이사 갈 집을 못 구했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며느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까요? 그냥 조금만 참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에 저는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있던 모텔에서 나와 작은 전원주택을 보러 다녔어요.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공기가 맑고 조용했습니다. 작은 정원도 있었고 텃밭도 가꿀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어떠세요? 방 2개의 거실이 넓고 주방도 사용하기 편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도 적당했어요. 아들네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이사 날짜를 잡았어요. 아저씨, 이사 도와드릴게요. 짐이 많으신가요? 이사 업체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짐이 별로 없어요. 그저 작은 가방 몇 개뿐이에요. 제 인생의 대부분은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물건은 별로 없었어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새로 사기로 했습니다.
이사 전날 손자 윤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부모가 시켰을 거예요. 할아버지, 이사 가지 마세요. 제발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 목소리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주에게는 죄가 없는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우야, 할아버지가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그곳으로 놀러 오렴. 정원도 있고 텃밭도 있단다. 같이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따자. 정말요?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도 돼. 할아버지는 윤우를 항상 사랑한단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손주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잘해주고 싶었죠. 이사 당일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모텔 주인에게 물어본 모양이에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아빠, 제발요. 우리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수야, 난 너희를 용서했어. 하지만 같이 살 순 없어. 너희는 너희 삶이 있고 나는 내 삶이 있는 거야. 그럼 돈은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결국엔 돈 얘기를 하는군요. 제 마음이 또 다시 아팠습니다. 걱정 마. 집값의 절반은 약속대로 너희 통장으로 보냈어. 충분히 새 집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제 알게 됐으니 앞으로 잘하렴. 네 부모는 나뿐만이 아니라 처가 부모님도 있잖아. 그렇게 말하고 저는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삶을 위해 살 때가 되었으니까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 소리가 들리고 창문을 열면 맑은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화장실도 마음껏 사용하고 TV도 보고 싶은 채널로 볼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요즘은 텃밭 가꾸기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어요. 매일 물을 주고 돌보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기뻤습니다. 은퇴한 이웃 할아버지들도 만났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바둑도 두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사실 아들 집에 살 때는 친구를 만날 기회도 별로 없었어요. 밖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눈치가 보였거든요. 용태 씨, 오늘 낚시 가실래요? 근처 저수지에 물고기가 많대요. 이웃 박 할아버지의 말에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낚시도 오랜만이었어요. 버스 운전할 때는 시간이 없었고 아들 집에서는 취미를 즐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처음 보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선물 상자도 들고 있었어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렴. 며느리는 집 안을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정말 예쁜 집이네요. 아버님이 혼자 사시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 며느리는 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무슨 일로 왔니?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을 구하지 못했어요.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는 예전처럼 좋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버님이 우리에게 돈을 조금만 더,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차갑게 쳐다보자 얼른 말을 바꿨어요. 윤우가 할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학교에서도 할아버지 얘기만 한대요.
오늘 제가 데려왔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그래, 데려오렴. 며느리가 밖으로 나가자 잠시 후 윤우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윤우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왜 우리 집에 안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여기 살아. 여기 어때? 예쁘지? 윤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엄마랑 아빠가 매일 싸워요. 아빠가 엄마한테 왜 할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냐고 화내요. 엄마는 내가 먼저 그랬잖아라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었군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윤우에게 정원을 구경시켜주고 텃밭에서 자란 토마토도 따게 했습니다. 윤우는 정말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제가 여기서 살래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윤우를 보내고 나서 며느리와 마주 앉았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집을 달라거나 돈을 더 달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아버님, 우리 진짜 집이 필요해요. 지금 월세가 너무 비싸서. 역시나 며느리의 말이 돌고 돌아 결국 돈 얘기로 향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연아, 난 이미 너희에게 집값의 절반을 줬어. 그것도 모자라니?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아버님이 주신 돈을 모두 모아둔 통장이에요. 저희가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의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과 함께 돈을 송금한 내역서가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준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저희가 그 돈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을 그렇게 대하고 그래서 돈을 돌려드리러 왔어요. 며느리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럼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거니? 친정어머니 집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얻었어요. 남편은 출퇴근 시간이 많이 늘었지만 참고 있어요. 윤우는 학교도 옮겼고. 말을 하다가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교만했어요. 아버님이 주신 집에 살면서 오히려 아버님을 괴롭혔어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제 발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얼른 그녀를 일으켰어요. 이러지 마. 일어나렴.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을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창문 밖을 보니 윤우가 정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잘 지내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아버님께 전화하고 싶어 하지만 용기가 없대요. 아빠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을 거라면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 민수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어 그를 안으로 들였어요. 들어오너라. 민수는 거실에 들어서더니 며느리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연이, 너 여기 어떻게? 나도 아버님께 사과하러 왔어. 아들은 꽃다발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빠,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된 아들이었어요. 저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선물이었어요. 아빠, 우리 집에 다시 오세요.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아니, 그건 안 돼. 난 여기가 좋아.
아들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자주 놀러 오는 건 좋아. 윤우도 데리고 와서 주말에 하루 정도는 같이 지내도 좋고.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우받는 이유가 집을 팔아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 그대로 아들 집에 살았다면 지금도 화장실도 못 쓰고 눈치 보며 살았을 거예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이 돈으로 새 집을 사는 거야. 작더라도 너희 이름으로 된 집. 그리고 너희는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매달 한 번은 내가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올 거야. 그리고 윤우는 방학 때 할아버지 집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는 거야. 어때? 여러분이라면 이 조건을 받아들이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버님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사실 이 돈을 돌려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니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우야, 이리 와봐. 정원에서 놀던 윤우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집에 계속 살 거예요? 응. 할아버지는 여기 살 거야. 하지만 내 엄마, 아빠랑 새 집에 살 수 있게 도와줄 거야. 그리고 너는 방학 때 할아버지 집에 와서 같이 지낼 수 있어. 어때? 윤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랑 토마토도 따고 낚시도 가고 싶어요. 저는 윤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어른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상처받았을 테지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오랜만에 먹는 가족 식사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예전 같았지만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아빠, 내일 함께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볼까요? 그래. 좋아. 저녁 식사 후 아들과 며느리는 윤우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집에 혼자 남으니 조금 허전했지만 이제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예전처럼 무시당하고 외로운 게 아니라 제 선택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부동산을 다녔습니다. 예전 집보다는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를 찾았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지 않고 제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이 집 어떠세요? 방이 3개라 윤우 방도 있고 아버님이 오실 때 쓰실 방도 따로 있어요. 그래. 좋아 보이는구나. 집을 계약하고 나오는 길에 아들이 저를 잠시 불렀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민수야,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게 중요한 거야. 네, 아빠가 그렇게 결단력 있게 집을 파실 줄은 몰랐어요. 그때 정말 놀랐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런 용기가 있는 줄 몰랐단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은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볼 수 있었어요. 집을 계약하고 한 달 후 아들 내외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도와 짐을 옮기고 집안을 정리했어요. 새 집에는 저를 위한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방은 항상 아버님만의 공간이에요. 언제든지 오셔서 편하게 쉬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방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과 작은 TV, 그리고 편안한 침대가 있었어요. 문패에는 할아버지 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 날,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시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빠, 목욕물 데워놨어요. 편하게 씻으세요. 아버님, 아침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미리 준비해둘게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화장실은 물론이고 집안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윤우는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한 듯 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고 숙제도 같이 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제 집에 와서 지내기로 했어요. 할아버지, 방학 때 정말 할아버지 집에 가도 돼요? 그럼 약속했잖아. 토마토도 따고 낚시도 가자. 윤우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족은 그저 함께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들 집에 가서 이틀 정도 머물고 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며느리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항상 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줘요. 때로는 오히려 너무 신경 써서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아버님, 이 음식 드셔보세요. 아버님 건강에 좋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아버님, 발이 시리시면 이 양말 신으세요. 보온 효과가 좋대요. 이런 말들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게 들립니다.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지니까요. 아들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제 의견을 존중하고 자주 전화도 합니다. 주말마다 찾아와서 텃밭 일도 도와주고 집안 수리도 해줍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텃밭에 무엇을 심을까요? 제가 씨앗 사올게요. 가장 큰 기쁨은 손자 윤우와 보내는 시간입니다. 약속대로 방학이 되면 윤우는 제 집에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근처 저수지에서 낚시도 하고 밤에는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아버지, 이 별자리는 뭐예요? 저건 북두칠성이란다. 옛날 사람들은 저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았지. 윤우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정말 예쁩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제 노후가 외롭지 않아요. 지난 주말 아들 가족이 모두 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며느리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왔고 아들은 정원 손질을 도와주었어요. 윤우는 새로 심은 딸기를 구경하며 신이 났습니다. 저녁에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때 집을 팔아버리신 게 우리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지만 이제는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때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가끔 이웃 할아버지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합니다. 용태 씨는 정말 용기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결단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중요한 건 집을 팔고 안 팔고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살아도 각자의 공간과 존엄성은 지켜줘야 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큰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무너질 뻔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덕분에 이제 저는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첫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인생을 바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또는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 황금별곡이었습니다.